연인이라면 믿고 도와주고 싶죠.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부탁할 때 거절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연락이 끊긴다면? 오늘은 연인 간 금전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분명히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예를 들어 어느 날 남자친구는 곧 투자금 넣어놓은 곳에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다며 잠시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은 믿는 마음으로 송금을 했죠. 그런데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투자금 이야기는 아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릴 때부터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첫째, 상대방이 거짓말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과 용도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한 기망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로 인해 실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의심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수집입니다. 주고받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 저장, 돈을 송금한 계좌 내역 확보, 그리고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던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부분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연인 간 대여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 즉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망하였는지가 중요하기에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자료가 꼭 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거들이 곧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상황이 급변한 경우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실제로 사기죄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본인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후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형사재판이 열려 사기죄 성립 여부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사건을 빠르고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약속했던 내용 등 금전거래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했던 관계였다고 해도 돈 문제가 얽히면 더 이상 감정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음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돈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세요. 소송의 달인 안민석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